저희 지식세포팀은 매월 3-4차례 기업 분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업은 우리기술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주가가 들썩이고 외신에서도 심심찮게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왜 갑자기 이 회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기술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다루는 이 회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과제를 안겨줄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왜 갑자기 원자력이 다시 뜨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에너지의 안정성과 지속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국제 유가 변동에 울고 웃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은 외부 변동에 강한 마치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라늄 1g으로 석유 3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뽑아내니 그 안정성과 지속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둘째는 기후변화 대응, 즉 탄소 중립의 시대적 요구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 라고 선언했고, 벨기에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원전 강국의 위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원자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중동의 위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산업계와 가계 모두의 비용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국들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원유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비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과 같은 작업은 단일 요청만으로도 상당한 전기를 소모하며 앞으로 AI 관련 산업이 성장할수록 전력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고 전력 저장과 분배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결국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은 연료를 1년에 한 번만 장전해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발전 단가도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도 매우 낮아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원전 용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 역시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은 원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되고 있어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따라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은 이 거대한 원자력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기술은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와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기술, 바로 MMIS를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이 MMIS는 원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제어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발전소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통제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기술은 특히 비안전계통 MMIS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국산화해서 신한울 1, 2,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등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해왔을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훨씬 뛰어나고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만큼만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수요가 적은 곳이나 산업단지, 심지어 우주 탐사에까지 활용될 수 있는 꿈의 원전으로 불립니다. 우리 기술은 이 SMR의 핵심인 MMIS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은 체코 원전 사업과 같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형 원전 기술이 수출될 경우 핵심적인 MMIS 공급사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 원전 프로젝트 등에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 그 글로벌 진출의 잠재력이 상당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기술은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기술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보면 주가가 뜨거운데 속은 과연 어떨까요? 최근 우리 기술의 주가는 원전 관련 호재로 크게 출렁이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소식이나 벨기에의 탈원전 폐기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수십만 주씩 순매수하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기술의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약 4,950억 원, 2023년 약 6,320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7,130억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2023년 670억 원에서 2024년에는 6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심지어 2024년과 2025년 1분기에는 수백억 원대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재무제표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매출 원가율 상승과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즉,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하는 데 드는 비용도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었을 수도 있고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기술을 볼 때는 단순히 원전 테마에 엮여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매출 증가를 수익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의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인 투자 비용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 사업 자체의 특성도 우리 기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일단 원전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만 10에서 15년이 걸리고 그만큼 비용 회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원전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가 크죠. 이러한 리스크들은 우리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술의 가능성과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술은 전 세계적인 원전 부활과 SMR이라는 미래 에너지 혁명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출 성장과 달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원전 테마주라는 뉴스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진행 상황 및 실제 이익 기여 여부, SMR 시장의 성장 속도와 우리 기술의 기술 선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